그거 볼까? 자, 물체의 B가 도로를 통해 실로 연결돼서 정지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게? 둘이 질량이 똑같다는 거. 그렇지. 나는 가에서 A의 아래에 자석을 윗면이 N극이 되도록 했더니 A가 위로 갔더래. 이거 무슨 자성체? 이거 왜 위로 갔을까요? 밀려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아래쪽 N극, 이렇게 S극, 자기장 방향이 서로 반대죠? 반자성체야. 그지? 반자성체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밑에 보기를 볼게.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A와 B는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했으니까 A가 반이면 B는 상자성체가 되지. 그죠? 그래서 기억 A는 반자성체다. 맞고. 미연 나에서 A의 아래면은 무슨 극? A 아래면은 N극. 그렇지, N극. 그 다음 디귿 가에서 B의 아래에 자석을 놓으면 B는 위로 움직인다 했는데 상자성체라고 그랬죠. 그럼 상자성체가 뭐야? 상체성체. 바로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되죠. 그러니까 똑같이 얘는 위는 N극, 아래는 S극 해서 이렇게 당긴다고 그렇게. 그럼 위로 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밑으로. 그렇죠. 밑으로 움직인다 해서 3번만 정답이야. 자, 요 4번은 전동 스테이플러. 이거 우리 흔히 호스키스라는 거. 우리 손으로 누르죠, 그죠? 근데 전동으로 하는 거 있어요. 딱 넣으면 스위치 알아서 착 찍어주는 게 있어요. 자, 어떤 원리인지 볼게요. 종이를 넣지 않았을 때는 고정된 코일이 자성체를 당기지 않는다. 그런데 나와 같이 종이를 넣으면 코일에 전류가 흘러요.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서 코일이 A를 강하게 당긴다. 당긴대요. 코일이. 그럼 이렇게 당긴다는 얘기죠? 전류가 흐를 때 이 스테이플러를 당긴다고. 그럼 이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근데 당겨야 돼요. 세게. 강자성체라는 얘기.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다 니언을 맞다고 했는데 이게 틀린 거라고. 반자성체는 어떻게 되게? 밀어내는 거죠. 잡아당긴다니까요. 그래서 강자성체야. 그 다음에 코일 A를 강하게 당긴다. 자, 자석이야. 두 개가 자기력에 의해서 이렇게 당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이게 자기장이 형성이 안 돼. 근데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돼서 이렇게 당긴다. 그렇게. 오케이? 그래서 자기력에 의해서 바로 어떤 힘? 인력에 의해서 잡아당긴다. 그 다음에 디귿 나의 A는 코일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같은 방향. 반자성체가 무슨 뜻이야?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이죠. 네, 그래서 디귿도 맞고 답은 4번이에요. 오케이. 자, 이번 시간에는 전류에 자기작용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하고 가셔야 돼요. 어떤 정리를 해야 되느냐? 전기장과 자기장이 우리 앞에서 배운 거 있죠? 왜 뭐 전이차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죠? 뭐 전기력 이런 거 있었죠? 네, 그것처럼 전기하고 관련된 바로 전하하고 관련된 내용하고 이 자석 자기장하고 관련된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 딱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정리할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칸지를 놓고 그 다음 이쪽은 전기장 쪽, 자, 이쪽은 자기장 쪽.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 먼저 첫 번째, 자, 전하의 종류. 자, 플러스 전하 또는 마이너스 전하 이렇게 있죠, 그죠? 맞죠? 이거 여러분 기호로 어떻게 나타냈어요? Q라 나타냈습니다. Q 또는 스몰 q, 오케이?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장에서는 뭐냐? 바로 자극이야, 자극. 우리 흔히 아는 거 N극 또는 S극 하는 거, 그죠? 네. 그다음 두 번째,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뭐죠? 전기력이죠. 서로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는 청력.
서로 다른 전하 길이는 끌어당기는 인력.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사이 작용하는 인력 있죠, 그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기력. 자석과 자석 사이 또는 자석과 세 번째 사이에 작용하는 힘.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 길이는 청력, 밀어내는 힘. 서로 다른 것 길이는 인력. 그죠? 자, N극, N극 길이는 밀어내고 S극, S극 길이는 밀어내고 N극, S 서로 다른 것 길이는 끌어당기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전기장. 전기장의 정의가 뭐였어요?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 자, 장자가 뭐라고요? 필드란 뜻이야. 필드, 공간 뜻이야.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기장. 자기장은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야. 어떤 자석에 세번치를 가까이 갔을 때 어느 공간까지는 자석에 반응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부터 뭐야? 막 달라붙으려고 그러죠? 그때 그 공간이 자기장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네 번째 전기력선. 자, sorry. 자, 여기 아니고요. 전기장의 방향. 여러분들, 우리 지난 전기장 할 때 전기장의 방향을 뭐로 약속한다 그랬어요? 플러스 그렇죠. 단위. 단위 플러스 단위 전하를 놨을 때 이것이 받는 힘의 방향이라고 그랬죠. 그죠? 맞죠? 그래서 플러스 전하에는 플러스 1쿨롱을 놨을 때 얘가 이렇게 받고요. 마이너스 전하에서는 이 플러스 쿨롱이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죠? 맞죠? 이게 전기장의 방향이라고 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자기장의 방향. 자, 자기장의 방향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뭐라고 배웠을까요? 정의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어떤 자석이 있다. 여기에 나침반을 놨을 때 N극이 어디를 향한다? 이쪽을 향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죠? 그것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우린 정의를 내린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 다섯 번째 전기력선. 전기력선은 바로 전기장의 방향을 연결한 선이야. 전기장의 방향을 연결한 선. 이런 거. 여기에 플러스가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플러스 1쿨러 넣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힘을 받는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놓으면 이렇게 힘을 받는다고.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전기력선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력선은 뭐냐? 자기력선은 자기장의 방향을 연결한 선. 그래서 여기에 어떤 N극, S극 자석이 있을 때 나침반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렇게인데 이렇게 연결된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된 거. 이걸 자기력선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내용. 전기장의 세기. 여러분들 기억나요? 전기장의 세기는 E라고 표현하고 Q분의 F. 요 F가 뭐였어요?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그죠? 이렇게 나타내죠. 자, 마찬가지로 자기장의 세기도 있습니다.
자, 자기장의 세기는요, 기호로 B라고 합니다. B고요. S분의 파이. 자, 여기서 말하는 S는 면적입니다. 자, 여기는 파이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력선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거는 다른 말로 자석 밀도라고 그래요. 단위는 뭐냐? 자, 단위는요, 전기장의 세기는 전기력 뉴턴 퍼 밑에 전하의 세기 쿨럼 이렇게 나타내죠. 자, 여기는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 T가 누구냐? 테슬라예요. 테슬라 많이 들어봤죠? 테슬라 과학자 이름을 따서 했고, 그 다음에 면적은 제곱미터. 그리고 요게 중요합니다. WB. 요걸 어떻게 읽느냐 하면 웨버라고 읽어요. 자, 왜 보면 자기력 성수가 있으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근데 요 위에 5번 그리는 거 보세요. 이건 내가 자기력선을 실제로 그림으로 그렸지만 개념적으로, 그죠? 실제로 자석에 색깔을 뿌리면 이 수를 셀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세죠. 그러니까 이 웨버라는 단위는 우리가 사람 직접 되는 게 아니라고, 어떤 기계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거, 이런 뜻이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되게 쉽습니다. 어떤 자석이 있고요, 어떤 자석이 있는데요, 이 두 개가 서로 여기 단면적이 똑같아요. 오케이? 여기서 한 개는 이렇게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오고요, 한 개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왔어요. 누가 더 셀까요? 네, 여러분들 안 가르쳐도 이미 다 알고 있죠, 그죠? 네, 그것처럼 같은 면적의 자기력 선수가 많을 때, 이때가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 오케이? 그 다음 또 있어요. 큰 자석과 작은 자석이 있을 때 누가 더 셀까요? 상관없어요. 네, 맞아요. 자석의 크기는 뭐한다? 관계 없습니다. 센 놈이 센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냉장고에 보면 뭐 어떤 큼직한 이렇게 붙이는 거 있지만 실제로 그거는 뭐 종이 몇 개를 하면 떨어지는 거 되게 약하죠. 하지만 네오디듐 자석, 엄청나게 손톱보다 작은 거, 그런 거로 딱 냉장고 붙이면 쫙 붙죠. 잘 안 떨어져요. 쉽게 말해서 자석은 센 놈이 세지 크기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 알았죠? 네, 이렇게 됩니다. 가봅시다. 자,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된다. 그죠? 자,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어떤 도선? 총 3개의 도선. 그 첫 번째가 바로 직선 도선, 두 번째가 원형 도선, 세 번째가 코일. 이거 다른 말로 솔레노이드라 그래요. 솔레노이드라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이거 방향 알고 있어요? 자, 한번 해보자. 먼저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전류를 우리는 기호로 I란다, 그죠? 자, 자기장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전류의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이 도선을 감았을 때 내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보다 앵글이 가리키는 방향, 자기장의 방향이죠. 그럼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 전류가 위로 흐르면 자기장의 방향은 위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반시계요. 반시계 방향이죠. 네,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된다야, 그죠? 그리고 이 화살표가 중요합니다. 이 화살표가 무슨 뜻이게? 여기에 나침판을 놓으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그 뜻이야. 화살표가
N극에 가는 걸 가리키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N극이 이렇게 가리키고 S극이 이렇게 된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배웠단지? 자, 그럼 뭐 한다고요? 계산한다고요. 먼저 자기장의 색이 그 주변에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느냐? B는 R분의 I. 자, I는 뭐죠? 전류. 바로 전류가 많이 흐르면서록 뭐다? 자기장이, 주변의 자기장이 세진다. 그 다음에 R은 뭐냐 하면 도선의 중심으로부터 여기로부터 중심에서까지 거리. 그러니까 거리가 멀면 어떻게 돼? 약해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 거리에 반비례한다. 그리고 비례상수 K가 들어간다. 이 K 값은 나는 아직도 외우고 있어요. 하도 옛날에 우리 달달달달 계산까지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우는 거는요, 그냥 단순 암기고 이거를 여러분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2 곱하기 7승인데 이거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보여줄게요. 왜 써놨는지, 왜 꼭 이렇게 내가 써놨는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원형도선을 해야 되는데 원형도선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여러분들은 이거 어떻게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운지를 먼저 물어볼게요. 아니 원형도선을 손으로 어떻게 했냐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이쪽이 자기장. 네,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 이 원형도선은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뭘 하라가 아니고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왜? 직선도선과 코일의 중간을 띄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 이 원형도선의 일부분을 보면 뭐다? 직선도선입니다. 그리고 전체를 보면 코일이죠. 다 된다고 쉽게 말해서. 근데 코일부터 해놓고 설명해 줄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도울 수 있으니까. 자, 코일은 요거죠. 자, 어떤 원통에 자, 여기에 코일을 이렇게 감고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흘렀을 때, 자, 이거는 여러분들 직선도선하고 반대죠. 아까 직선도선은 엄지손가락이 전류였는데 이번에는 내 손가락이 뭐다? 전류의 방향하고 손을 폈을 때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쪽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나침반을 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N극이 이쪽을 향한다고요. 그죠? 요렇게 된다. 그지? 그럼 여기가 무슨 거? N극, S극 요렇게 된다. 그죠? 이거 알고 있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 자, 자기장의 세기는 지금 현재 공식이 다 B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2'으로 칠게요. 공식은 그냥 외우는 건 간단한데 그냥 여기 쓰는 데만 이렇게 할 뿐이야. 자, N, I. 뭐냐? N이 뭐냐? I가 뭐냐? 전류야. 그 당연하겠죠? 전류가 많이 흐르면서 보다 주변의 자기장 세기가 세진다. 여기 N 값은 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위 길이당 코일 가문수야. 그리고 상수값 K가 있는데요. 이 K가 위에서 했던 그 K하고 또 달라요. 얘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거든요. 4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7승인데 그 다르죠? 그래서 외울 때는 그냥 이렇게 저 위에 있는 직선도선의 K하고 다른 상수값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부분은요, 학교 이 시험에 있어요. 별로 나오지도 않고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나와도 쉽게 나와요. 이거 어렵게 안 나와요. 어렵게 나오는 거는 이 직선도선하고 원형도선 있죠?
요거를 어떻게 하면 어렵게 만들 수 있거든. 그거 좀 이따가 보여줄게. 어떻게든지. 그럼 일단 요거 코일부터 한번 보자. 자, 얘가요. 길이가 1m야. 코일을 감았어요. 몇 번? 100번을 감았어요. 그리고 1A 걸러요. 자, 이번에는 얘가요. 2m야. 코일을 감았어요. 1A 걸러요. 199번을 감았어요. 누가 더 자기전세기가 셀까 이거야. 왼쪽 거.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세지는 건 맞거든요. 근데 n값의 정의가 뭐라고요? 단위 길이당 가문수야. 그래서 누가? 네, 얘가 더 세다고요. 이해되죠? 단위 길이당. 무조건 많이 간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감느냐에 따라서 바로 전기 자동차의 성능이 결정돼. 여러분, 전기 자동차는 엔진이 아닌 것보다 모터거든요. 이 모터가 자기력을 크게 받아야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보다 코일을 같은 공간에 촘촘하게 감아놔야 돼요. 그래야 전기 자동차의 그 성능이, 모터 성능이 좋아지고 속도도 빨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N 바로 단위 길이당 코일 감원수, I 바로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면 이거는 끝나는 거야. 알았죠? 그럼 이거를 여러분 이 코일을 이렇게 감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직선 도선을 띵 감으면 뭐가 돼요? 원형 도선 되죠? 그러면 이 코일을 이렇게 일자로 된 코일을 삥 감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죠? 여기서는 안 배우는데 이거 뭔지 알아? 이 토로이드라 그래요. 혹시 너희들 어디서 들어본 적 있어요? 핵융합 하는 거. 원자력 발전은 무거운 원소가 가벼운 원소가 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거든요. 그 에너지로 물을 끓이고 그 물로 끓인 물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요. 터빈 돌면 그거를 발전기라면 전기가 생성되거든요. 이 핵융합은 뭐냐 하면 원자력 발전에 무드집인 거야. 폐기물. 그거 사람한테 굉장히 안 좋아. 그리고 이 발전소가 폭파되면 또는 녹아버리면 아장나죠? 체르노빌 발전소처럼 뭐 30년이 지나도 사람이 갈 수 없는 곳 된다고. 지금 일본도 그렇고, 그죠? 후쿠시마. 근데 핵융합, 가벼운 원소를 무거운 원소, 수소를 이용해서 헬륨을 만드는 거야. 융합을 시키면, 합치면 그렇게 해서 에너지가 발생하거든요.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관계식을 가지고 만들어낸 거야. 그거를 좋은 뜻으로 만든 것은 원자력 발전소, 나쁜 뜻 쪽으로 만든 것은 원자폭탄. 된 거야. 원리가 둘이 똑같아요. 똑같아. 한 방에 에너지를 내느냐, 서서히 내느냐. 한 방으로 내는 거는 원자폭탄, 핵폭탄. 근데 태양이죠, 태양. 태양에서는 계속 일하고 에너지를 엄청나게 우주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다, 그죠? 그래서 지구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질 수도 지구에서 뜨겁잖아, 그게. 맞죠? 그거를 이용한 것이 바로 핵융합이야. 오케이? 가벼운 수소를 이용해서 헬륨을 만든 거야.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로 똑같아요. 물 끓이고, 터빈 돌리고, 발전기를 돌리는 거야. 그렇게 하려면 뭐처럼 해야 될까요? 태양 내부처럼 뜨거워야 되겠죠? 그런데 이 뜨거운 것을 만들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아주 강력한 자기장이 필요하거든요. 그 속에 고온의 기체를 가둬놔야 돼요. 그 플라즈마라고. 이 가둬놓는 장치, 그게 갖춰져 있어야 그 안에서 융합을 할 수 있다고요. 그 장치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장치가 토로이드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왜 아이언맨 보면 여기에 가슴에 보면 막 있고 그게 막 빛나죠? 근데 그거라고요, 그거. 그게 가둬놓은 거라고. 거기서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보다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라고. 좋은 점이 뭔지 알아? 좋은 점은 되게 많아요. 첫 번째, 수소 이용한다 그랬죠? 지구에 널린 게 수소야. 어디게? 물 H2O잖아. 그러니까 에너지 고갈될 일이 없죠. 그 다음 두 번째, 얘는요 원자력 발전하고 달라요. 폐기물이 없어요. 그 이게 어느 단계까지 왔다 지금? 거의 완성 단계까지 왔다.
그 중에서요,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엄청나게 앞질러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어디 내놔도 절대 손색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 지금 핵융합 발전소에 가장 상업화하는 가장 빠른 그 지금 시기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야. 아직 다른 나라로 아직 우리나라 못 따라와. 이거 되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여러분, 이 동네 있죠? 이 동네에 이거 발전소 하나 만들면요, 이 동네 모든 전기를 다 공급해 줄 수 있어요. 커지도 않아요. 작아요. 그냥 이거 대박이죠. 되게 비싸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이제 원형 도선을 가볼게요. 이 원형 도선은 부분적으로 볼 때는 직선이고 전체 모습은 코일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볼 때는 자, 직선처럼 엄지손가락으로 전리방향 잡고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문제 풀 때 도움이 된다면 코일처럼 하세요. 코일처럼 내 손가락으로 전류의 방향을 잡고 엄지손가락을 펴줄 때 이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쪽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오케이? 왜냐? 문제가 대부분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직선으로 하는 것보다는 바로 이렇게 코일처럼 했을 때가 가장 시험 문제 풀기가 되게 도움 많이 되기 때문에 요걸 하는 게 낫다고요. 알았죠? 물론 나 직선을 할래요. 그거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하지만 나는 여러분 추천한다면 코일로 하라. 알았죠? 다 된다. 자, 그러면 얘는 자기장의 색은 어떻게 되느냐? 얘는요, 전류가 많이 흐르면 흘수록 바로 세집니다. 그리고 거리가 크면 거리가 먼 곳은 어떻게 된다? 작아져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누구랑 똑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 여기도 상수값이 들어가는데 이 상수값이 2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7성이야. 그러면 위에 있는 거하고 아래 거 같은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풀 때요, 그냥 단순히 이 공식을 그냥 써가지고 직선 있을 때는 직선만, 원형 있을 때 원형만 하면 되는데, 난이도를 어떻게 높인다고요? 직선 도선과 원형 도선을 섞어놔버린다고요. 그럼 난이도가 올라가요. 고난도. 그랬을 때 학생들이 실수하는 게 바로 뭐다? 이 공식을 같이 써버리는 거야. K값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쓰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중에서 거기에 주어진 어떤 데이터에 직선을 이 공식을 쓰게끔 돼 있으면 이걸 쓰고요, 이 원형 도선은 이 공식을 쓸 수 없죠? 같은 K가 아니니까. 그럼 뭐 한다? 안에 문제 속에 제시되어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유추해내야 돼요. 공식을 쓸 수는 없어요. 유추해야 된다. 유추. 그러니까 두 개가 섞이면 한 개만 쓸 수 있고 한 개는 유추해서 답을 찾아낸다. 이해되죠? 좀 이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되게 간단해요. 이 공식만 알면 돼요. B는 KR분의 I. 전류의 비례, 거리의 반비례. 얘도 마찬가지. 그리고 얘는 전류의 비례인데 여기는 거리는 없죠? 뭐다? 단위 길이당 코일 가문수로 한다. 그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문제 예제를 할 건데, 문제 예제할 때 여러분들이 활용해드릴 기호가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 화살표야. 이게 뭐냐면, 자, 현재 이 직선도선, 원형도선 보면, 이거 지금 문제 속에서 보면 뭐죠? 평면이죠. 자, 원래 모습은 입체 모습인데, 입체 모습을 여러분 책에도 보면 이렇게 있잖아. 자, 책에 174쪽에 보면 그 가운데 어떤 그 판때기가 있고, 그죠? 어떤 판때기가 있고, 여기에 도선이 이렇게 있고 전류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맞죠? 네, 이거를요, 입체적인 모습을 시험 문제니까 상당히 까다로워요. 특히 도선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있거나 원형 도선까지 있으면, 그죠? 맞죠? 그래서 문제 풀 때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바로 화살표를 활용하는 거야. 이 화살표는 다 된다. 누구 되냐면 전류의 방향이든 자기장의 방향이든 무조건 다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전류의 방향을 화살표로 쓰면 자기장의 방향은 화살표를 굳이 안 써도 돼요. 그 둘 중에 무조건 뭐냐? 어떤 한 개를 입체적인 모양을 시험지인 평면, 시험지인 종이에다가 평면을 나타냈을 때 이거를 방향을 찾을 때 화살표를 활용하면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거는 전류의 방향이든 자기장의 방향이든 다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만에 하나 이 화살 촉을 보게 된다면 이렇게 되고요. 뒤에서 본다면 화살의 날개를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거를요. 이 그림을요. 위에서 한번 보자고요. 위에서 보면 이 면에서 이렇게 도선에 전류가 앞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이 전류 이 나오는 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고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그린다고요. 그럼 이게 뭐다? 아, 직선 도선인데 전류가 앞으로 나온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주변에다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이 평면에다가는 뭐 할 수 있어요? 바로 자기장의 방향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 옆에서 한번 보자고요. 자, 옆에서 보면 이번에는 직선 도선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끌 수 있죠. 그죠? 맞죠? 그런데 이게 한번 보세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나침반, 앵글이 닫힌 방향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죠? 그러면 자, 현재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앞으로 나오고 여기는 뒤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릴 때 평면에 나타낼 때 이 부분은 자 앞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표시할 거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들어가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위에서 봤을 때 하는 거는 전류 방향을 나타냈죠. 옆에서 봤을 때 누굴 나타냈어요?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죠. 그죠? 맞죠? 네. 그래서 이거야. 어떤 입체적인 모양의 문제를 보다 평면에 나타낼 때 전류든 자기장의 방향이든 어떻게? 둘 중에 한 개는 뭐다? 무조건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시험 풀 때, 문제 풀 때 이렇게. 그리고 문제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면에 앞으로 나온다 하면 화살의 촉을 보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고 이 평면 안으로 들어간다 한다면 뭐다? 바로 화살의 날개를 보니까 X표한 거지. 이렇게 표기한다. 알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예제를 해줄게요. 자, 첫 번째 예. 직선 도수만 있는 경우야. 어떻게 푸는지를 여러분 과정을 가르쳐 줄게요. 자, 여기에 A라는 직선 도수는 있고 1A 그러고요. 자, D만큼 떨어진 곳에 2D 떨어지면 요게 또 B라고 하는 것이 2A 그러고 있고요. 3D 있는 곳에서 C가 3A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 했을 때 요 부분에서 이 세 개의 직선 도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의 방향과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라고 그런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방향은 먼저 다 보셔야 돼요. A, B, C에서. 자, 지금 평면에 직선 도선이 모습이 있죠? 그럼 자기장은 지금 이 종이면에 안으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거겠죠? 그죠? 그때 뭐 한다고요? 화살표를 이용한다고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자, A 도선을 봤을 때 A 도선에 의해서 D 부분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들어가는 N극이 들어가는 방향이야, 나오는 방향이야? 손으로 해요. 이 도선의 오른쪽이야. 들어가는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야? 그렇죠.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한다 그랬죠? 자, 그럼 B 도선에 의해서는 어떻게 되죠? 나오는 방향. 이렇게 되겠죠? C는?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A하고 C는 같은 방향이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 모르는 상황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세기를 비교해 봐야 돼요. 세기. 자, 세기를 비교하는데
A하고 C는 같은 방향이니까 더해지겠죠? 그러면 K D분의 1 플러스 K, 자, C는 몇 D라 해야 돼요? 거리가 2D죠? 2D분의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합치면 합성은 K 2D분의 얼마? 5 이렇게 되죠? 네, 그 다음 B만 볼게요. B는 K D분의 2가 돼요.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커요? 위에 거요. 그렇죠. AC의 합성 자기장 세기가 더 크죠? 그러면 방향 정해져 있어요. 방향은 어떻게? 네, 들어가는 그거. 자기장의 세기는 K 2D분의 5 빼기 K D분의 2 하니까 K 2D분의 얼마? 1. 네,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세 개가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뭐 네 개 넣을 수 있는데 5개까지는 본 적이 없어요. 그 4개까지가 최대로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찾는 거 어떻게 한다? 방향 먼저 찾고 같은 길이는 합치고 그리고 세기는 누가 더 큰지 비교해 보면 방향과 세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게 쉽다는 게 이렇게 하면.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원형 도수만 있는 경우야. 원형 도수만 있는 경우. 자, 원형 도수만 있는 경우 어떻게 하느냐? 여기도 마찬가지. 한 3개 할게요. 자, 거리가 여기는 R, 여기는 2R, 여기는 3R 중심으로부터. 그 다음에 얘는 방향이 전류가 이 방향이고 여기가 2A 그러고 있고요. 자, 여기는 반대로 할게. 반대로 하고 2A 그러고 있고요. 여기는 1A 할게요. 그러니까 요 도선을 A라 하고 요 도선을 B, 요 도선을 C라고 한다면 이 가운데에서 이 전류에 의한 작용에 의해서 방향과 세기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렇게 묻거든요. 이거 마찬가지야.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 방향을 먼저 따져보자고요. 자, A 도선에 의해서는 방향이 어떻게 돼요? N극이 이 지면으로 나오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나오는 거죠? 네, 맞아요. 나오는 거. 나오는 거니까 화살의 촉을 보는 거고. 그 다음 B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볼 거 없죠? 들어가는 거. 맞죠? C는? A는 같으니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번엔 AC가 같은 방향이죠? 그럼 이제 세기를 이제 따져보자고요. 누가 더 큰지를 봐야 되거든요. 자, A는 K R분의 1A 더하기 K C는 3R분의 2A 해서 K 3R분의 얼마? 5. 그 다음 요거는 A하고 C 더한 거다. 합성. 자, B는 K 2R분의 2A 그죠? 자, 누가 더 커요? 위에 게 크죠? 그럼 방향 나왔습니다. 어떻게 돼요? 방향은 나오는 방향. 세기는 K 3R분의 5 빼기 K 2R분의 2 하니까 K 3R분의 얼마? 2. 이렇게 되죠. 그죠?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개수가 많아도요,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자, 반지름이 A고 원형도선에 전류의 세기가 I0가 흐르는데 나의 중심 O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 세기가 6I0인 전류가 흐르는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 B를 놓았다. 가의 O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B0고. 자,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얘는 그냥 무조건 B0야. 그런데 방향이 어떻게 돼요? 나간다. O 지점에서 얘 자기장의 방향,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이죠. 이거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나의 O에서 합성장 자기장은 0이 됐으니까 그러면 지금 A 도선에 의해서 들어가고 그 세기는 B0. 그럼 B는 0이 되려면 나오고 B0 돼야 되겠죠. 그죠? 맞아요? 네. 이거 알아놓으세요. 자, 이 값이 뭐라고 나올 수 있어요? K
R분의 얼마? 6Ij라고 할 수 있다고. 맞지? 그죠? 자, 그럼 다를 볼게요. 다에서 A 도선은 무조건 뭐야? 똑같은 거야, 지금. 그죠? B제로. 자, B 도선을 볼게요. 방향을 바꿨죠? 그러면 B의 전류의 방향이 바뀌고 O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이죠? 예. 세기는 어떻다? 똑같죠? 왜 똑같아요? 얘랑 지금 거리 같고 전류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C로 볼게요. C는 어떻게 돼요? O집에서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 나가는 방향. 네? 네? 들어가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이죠. 어.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밑으로 흐르고 할 때 O 지점은 요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들어가는 방향. 그지? 들어가는 방향. 그리고 그 세기는 2분의 왜 이래요? 자, 직선 도선에서의 자기장 세기는 상수 K R분의 I죠. 거리가 어때요? 지금 O 지점까지 B하고 C 거리 똑같죠? 근데 전류 세기가 어떻게 됐어요? 8분의 반으로 줬으니까 B의 절반이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러면 합성이니까 합치니까 뭐야? 무조건 얘는 들어가는 방향이야. 그죠? 그리고 세기는 다 더하면 얼마야? 2분의 5B0 그죠? 네. 여기 답이야. 자, 여기 2번 문제를 볼게요. 전류가 무한히 흐르는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 B가 자, xy 평면에 x, 0, 3D에 고정된 모습이고 나는 가의 x축상에서 A와 B에 의한 합성 자기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자기장의 방향을 플러스로 한다. 나오는 것을 플러스라고 한다. 오케이? 근데 A와 B에 지금 방향이 안 나가 있죠. 지금 여기 풀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푸는데 뭘 기준에 듣냐. 도통 감이 안 잡히죠, 지금. 그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잘 보세요. 직선도선의 자기장 세기는 K R분의 I죠. 근데 위에 전류의 세기가 어떻다고는 지금 안 나가 있네. 그죠? 일단 어떻게 하느냐. 여기가 O 지점인데 여기를 기준해서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이거 도대체 누구의 영향을 받을까? 그 다음 3D를 기준했을 때 이렇게 지금 자기장 방향이 정해지는데 누구의 영향을 크게 받을까? 이거야. 전류가 아무리 많이 흐른다고 하더라도 오케이? 거리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가까이 붙어있는 놈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3D 부분을 볼게요. 이놈의 영향을 받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가 전류가 자기장이 나오고 이쪽이 들어가는 방향대로 B에는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요? 위로 흘러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이 부분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 부분은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바로 A 도선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쪽은 나오고 이쪽은 들어가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전류가 어디로 흘러야 돼요? 그죠? 네, 전류 방향 나왔죠? 그 다음에 이 간격을 보십니다. 봤을 때 이쪽이 무조건 이쪽이 지금 여기로부터 거리가 멀죠 지금? 그죠? 그리고 합쳐지죠? 그리고 요 간격을 보니까 둘이 전류의 세기가 같다면 어떤 그림이 돼야 돼? 둘이 똑같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한쪽으로 쏠렸어요 지금. 그죠? 맞죠? 네. 그러면 어떻게 풀는지 알겠죠? 이런 문제 나오면 뭐다?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이 도선이 거리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크다고 하더라도 어마무시하게 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케이? 이런 거야. A는 1A고요. B는 100A란다. 이런 게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세기거든요. 어쨌든 거리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도선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그렇게 하죠. 알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여러분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문제가 다 그래요. 요거는 여기까지. 자, 전류의 자기장을 이용한 예, 자기 부상 열차. 자, 기차는요, 철크덕 철로하고 바퀴가 쇠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마찰 때문에 마찰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소리도 나고 에너지도 손실돼요. 하지만 자기 부상 열차는 공중으로 띄우는 거야. 띄우고 전류의 방향을 어떻게 적절히 조절해주면 뭐야? 앞으로 가기도 하고 가다가 멈추기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 부상 열차. 그래서 한 곳은 뭐다? 자석으로 돼 있고 한 곳은 전자석으로 돼 있어요. 전류가 흐르면 뭐다? 자석이 되죠. 그리고 뭐야?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면 NS극을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멈추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류 자기장이 유효한 첫 번째 자기 부상 열차. 그 다음 자기 공명 영상 장치. 이게 이제 병원 같은 데 가면 사람 몸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주 세심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MRI 장치인데, 여기는 초전도체로 만든 코일이에요. 초전도체가 뭐야? 전류가 흐를 때 거의 저항이 없는 거. 그래서 거의 저항이 없는 코일이니까 뭐야? 전류가 흐르면 주변의 자기장도 아주 강한 자기장이 되겠죠. 그 자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뭐하게? 바로 우리 몸속을 이루는 것에서 가장 많은 게 뭐게? 우리 몸속을 이루는 구성물질 중에서 가장 많은 거 물이죠. 물이 뭐야? H2O죠. 그 중에서 수소 있죠. 이 수소를 강한 자기장으로 떨리게 만듭니다.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얘가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면서요, 어떤 영상을 어떤 것을 방출하거든요. 이것을 영상화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문제 있을 때는 그 부분에 특이한 형태로 나와요. 그걸 이용한 거야. 그래서 강한 바로 자기장을 이용해서 우리 몸 상태를 확인하는 거. MRI 장치라. 여기도 뭐가 난다? 전류의 자기장을 이용한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전동기. 자, 전동기 이거는 학교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중학교 때 한 거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그냥 전동기. 오케이? 그 다음 스피커. 스피커는 시험에 가끔 나오거든요. 너 혹시 스피커 내부 뜯어본 적 없죠? 뜯어보면 엄마한테 어떤 스매싱 당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 스피커는 보면 위에 자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코일이 감긴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류가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거. 뒤쪽이 예를 들어서 N극이라 할게요. N극 SKT 있다 하자. 그러면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데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여기 N극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밀어내죠. 민다고요. 그럼 밀면 이 진동판이 여기 어떻게? 앞으로 떨리는 거야. 전류 방향이 계속 바뀌면 떨림이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겠죠? 그런데 전류가 많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자기장 세기도 커지죠. 그러면 더 크게 움직이겠죠. 네, 맞아요. 스피커에 이렇게 볼륨을 올린다는 것은 전류를 많이 올리는 거야. 전류를 많이 올리면 떨림이 더 커지는 거야. 그러면 소리가 쾅쾅 나겠죠? 그 말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건 소비 전력으로 가볼게요. 전류가 많이 흐르면 소비 전력이 어떻게 돼요?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전기세가 많아지는 거야.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거야. 어쨌든 이 자석하고 바로 이 코일에 전류를 줬을 때 만들어지는 자기장하고 상호관계에 의해서 밀어내거나 또는 당기거나 청력 인력에 의해서보다 이 진동판은 떨어지는 거야. 이게 바로 스피커야. 그래서 전류를 많이 흘리면 진동판이 더 크게 들린다는 거야. 그래서 소리가 더 세게 들린다는 거야. 그렇죠?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